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기능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학습 내용은 기능이론의 발달 과정과 내용, 그 다음에 기능이론의 주장과 교육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기능이론을 배우기 전에 한번 인간의 신체 구조를 간략하게 한번 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시상하부도 있고 뇌도 있고 그죠? 갑상선, 뭐 심장, 신장 등등 다양한 어떤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죠. 이게 사회도 이와 비슷하게 다양한 요소들이 구성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사회도 보면 이제 교육도 있고, 이제 교육사회학에서 다루기 때문에 교육을 좀 크게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정치, 예술, 문화, 군도 있고, 경제, 법, 뭐 스포츠 이외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다 뭉치면 그게 이제 사회라는 겁니다. 사회. 자,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 배워야 될 학습 목표를 간략하게 보면 기능이론의 발달 과정, 그 다음에 기능이론의 내용, 그 다음에 기능이론에서 주장하는 내용, 주장과 교육을 연결지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능이론의 발달 과정과 내용을 보면 기능이론은 처음에 주장했던 대표적인 학자를 이제 오거스트 꽁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꽁트가 사회정학과 사회동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인간의 행동 양식도 학문으로 체계화시킬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뭐 최초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모호합니다만 하여튼 처음으로 정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꽁트를 사회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꽁트의 영향을 받은 학자가 허버트 스펜서라는 겁니다. 스펜서가 우리가 이제 뒤에서 쭉 얘기하겠습니다만, 스펜서가 주장하는 사회 유기체설을 가지고 기능을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하고, 그 스펜서의 제자이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에밀 디르켐, 그 다음에 탈코트 파슨스를 거치면서 이제 기능이론이 체계화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능이론은 뭐냐? 스펜서의 사회 유기체설을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보면 사회도 유기체처럼 이렇게 각 부분이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간이 앞에서 보는 이제 봤던 것처럼 인간의 장기처럼. 그래서 사회는 모든 요소들이 연관성이 있고 동질성과 균형성, 안정을 지향하기 때문에 자기 규제적이다, 이렇게 보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사회가 유기적 체계로서, 유기적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도 유기적 체계로서 동질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본적인 필요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생명체가 가지고 있어 우리 인간이 살려면 가장 소중한 요건이 물, 공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각 부분은 우열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우열이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인식적으로는
사회에 우열이 있는 것처럼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는 우열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수행 과정에서 기능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전제는 뭐냐 하면 모든 사회 구조는 구성원 간의 가치에 대한 합의의 토대를 둔다라는 겁니다. 가치에 대한 합의. 그러면서 사회 계층, 그러다 보니까 사회 계층은 차등적 보상의 결과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많이 받고 좀 적게 일하는 사람은 대가를 적게 받는 게 그게 정상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기능이론의 주장을 이제 체계화시켜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죠. 일단은 그죠? 제공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중세 시대 때 신분제 때문에 기회가 박탈되는 경향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근대 이후에 18세기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이제 신분에 대한 철폐, 태어날 때부터 우리 뭐 한국 사회 같으면 양반이다 쌍놈이다 해가지고 기회가 박탈된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 점차적으로 없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을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뭐 완전한 평등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분에 의한 지배는 이제 많이 사라졌었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 교육에 대한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노력이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이제 성적이 나오죠. 보통 학교 다닐 때 보면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주로 뭘 줍니까? 상도 주고 그에 대한 어떤 칭찬, 뭐 꼭 상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부여 장학금들까지 많이 가죠. 그게 이제 성취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노력에 대한 보상. 그 보상의 대가로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 사회에 나가면 자기가 갖고 싶은, 가지고 싶은 직업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기능이론에서 주장하는 기본적인 논리라는 겁니다. 논리. 자, 그럼 기능이론을 설명하는 스펜서의 사회 유기체설은 뭐냐? 부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의 장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 장기들 뭐 많이 이제 들어는 보셨겠지만 이 장기들이 많은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한 가지라도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못하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밖에서 직업적 지위를 가지고 일하기도 어렵고 대부분 심하면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정상적으로 친구도 만나고 직업적 지위에 가서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다. 이 많은 장기들이 제 기능을 다 충실하게 해야 되듯이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 이 인체 기능, 근육, 뼈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고, 자, 그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도 다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해야 일단 나부터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해야 이제 사회가 원만하게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가족이나 지역사회나 친구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가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기도 싫고 아주 뭐 무슨 진짜 어떻게 보면 전생의 왼수도 아닌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럼 정상적으로 친구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회의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제 역할을 정상적으로 다 원만하게 수행을 할 때 사회는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고 내가 추구하는 뭔가를 발달시켜 나가고 뭔가 성취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사회를 보면 뭐 주장하는 바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각 부분의 우열이 없고 기능사항의 차이만 존재한다는 논리가 이제 기본 가정이 어떤 논리냐면 사회를 크게 범주화시켜 보면 우리가 이제 TV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정치 아니겠어요? 정치, 그죠? 정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 이제 경제다. 먹고 사는 문제가 뭐 가장 중요하지 않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제 경제다. 경제. 그 다음에 이제 문화도 뭐 많이 중요하게 이제 다루어지고. 그 외에 이제 뭐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육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크게 범주화시키면 이렇게 네 개의 큰 영역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의 영역들이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못하면 사회는 원만하게 작동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큰 범주화된 영역들이 원만하게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스럽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의 가치에 대한 합의 개념을 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높은 지위를 얻고 더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지위에 올라가고 또 직업도 마찬가지죠. 직업도 더 좋은 직업. 좋고 나쁜 거를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현실적으로는 선호하는 직업은 좋은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가, 보상,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대가를 많이 주고, 이제 뭐 그에 대한 어떤 물건에 대한 가치 개념, 보석이든 뭐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희소성의 차이,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이 그 가치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기능이론에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는 지금까지 인간 사회는 항상 그 약간의 비율의 변동은 있었을지라도 상중하의 이 피라미드 구조는 인간 역사상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민주주의가 아주 발달을 하면 항아리형으로 이렇게 뭐 성장하는 게 맞다라고 하지만 그게 진짜 사회 구성원들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 구조인가는 사실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목적이나 어떤 목표에 따라서 상중하를 스스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차등적 보상의 결과로 보면 상중하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상층은 항상 소수였고 중류층이 좀 다수고 하층이 대다수를 이루는 그런 사회 구조를 지녀왔다라는 겁니다. 자,